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연인 14화가 끝났습니다. 연인 전체 방송분 중에 가장 극적인 명장면이 나온 방송 회차였죠. 어쩌면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일 마지막 장면, 조선에서 연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장면, 우리가 이 드라마 처음에 봤던 그 장면을 빼고서 가장 기억에 남을 장면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그토록 두 사람의 에너지가 숨겨졌던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은 14화를 리뷰하고 배우들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타이지 앞에 모두 벌벌 떴는데 길체의 담대함이 돋보였죠. 물론 황제가 자기 수하 장군을 포로인 여인의 말에 내칠 리는 없는 일이고요. 각화가 그냥 있을 리도 없었죠. 포로로 잡혀간 길체를 사냥하기로 하고 장현과 거래를 했습니다. 드라마상으로는 좋았던 설정인 것 같습니다. 연인의 진심을 강렬하게 부각하고 보는 사람들은 애간장타는 설정이었죠. 어떤 선택이든 장현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장현이 길체 대신 화살을 맞고 죽음을 택했던 장면은 종교적인 비슷한 설정도 빌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죄로부터 놓여지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속죄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설정을 드라마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장현은 길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자신의 죽음을 택했지요. 장현도 장현의 사랑의 진정성을 또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티브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길체가 속환이 되고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장현이 죽음을 택한 거죠. 그로 인해서 길체는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장현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이 설정도 좋았죠. 먼저 14화는 배우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선 이장현을 맡은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이 드라마 전체의 강점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딕션도 좋고 TV 드라마 사극의 특성상 클로즈업 씬도 많고 정적인 장면이 많은데 참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빛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잘 절제돼 있고 뜨고 감는 것도 꼼꼼히 계산해서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딕션이 좋으니까 호흡도 안정되고 호흡이 안정되니 다시 딕션의 강점이 더 살아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대사도 짧게 끊어가는 대사가 많다는 것도 남궁민 대우를 잘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사하고 호흡하고 눈빛 주고 대사하고 이 계산을 참 영리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은 짧고 들이마시고 내뱉고가 거치면 감정에 힘을 실어야 할 때, 또 감정선이 연결돼야 할 때, 또 절제돼야 할 때, 그럴 때 딕션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도 끊어지기가 쉬운데 그걸 참 영리하게 잘한다 싶었습니다. 드라마에 정말 최적화된 배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절제는 한 번의 폭발을 위해 절제가 되는데 그게 길체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리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절제됐던 장현의 감정이 최대치로 폭발이 됐죠. 그것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면서요. TV 연출이라는 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한계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연출이 좋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다음에 있을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대한 남궁민 배우의 기대가 커지네요. 길체를 연기한 안은진 배우는 초반에 마음고생을 좀 했겠죠. 말괄량이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취향이 다른 거니까요. 혼자 자뻑인 최고의 미녀라는 캐릭터가 대사에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호불호를 느끼는 사람이 많았겠죠.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익숙해지고 연기도 몰입하게 됐지만요. 제 영상 댓글에도 초반에 안은진 배우에게 실망하고 또 험담하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이겨내고 길체가 폭발하는 그 장면까지 달려온 안은진 배우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각화와 대립되는 상황이었죠. 연인끼리 삼각관계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과 절망의 끝자락에 선 여인이죠. 여전사 같은 강렬함이 사실 파트 2를 넘어가는 이 드라마에서 길체가 필요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감정선이었죠. 잔인한 각화와 대립하면서 굴하지 않고 장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살아서 죽어서라도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던 길체는 강렬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길체는 이 부분을 위해 달려온 거구나 싶을 정도였죠. 연기가 백미였습니다. 그동안 투정만 부리고 짜증만 내던 캐릭터였는데 오랜 질고를 겪고 마음 깊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한을 담은 여인을 참 잘 표현했죠. 심지어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그토록 그립던 사람, 하지만 더 이상은 마음에 둘 수 없는 연인이 자신을 구하고 위험에 처했죠. 그동안 숨기고 눌러왔던 길체의 한이 폭발할 지점이 필요했고 시청자는 확인이 필요했죠. 그 한 장면을 위해서 길체가 달려왔겠다 싶을 만큼 강렬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결국 배우의 힘이죠. 심지어 플롯이 엉성하다고 해도 배우의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게 드라마고 영화잖아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14화를 통해 가장 큰 고비인 길체의 속환 문제라는 산을 드디어 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길체의 결혼에는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가 두 개가 있었죠. 속환 문제 외에도 구원무의 문제겠죠. 어떻든 남의 부인이거든요. 그건 예전 같은 두 사람의 알콩달콩 사랑으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거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구원무가 중요한 말을 했죠. 심양에 자신의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무는 비겁한 데가 있었죠. 17대 1의 싸움이나 그 싸움의 주인공이 만나는 길체의 질문에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구원무를 노예인 길체를 구하는 상황에 맞추지 않고 이 비겁한 상황으로 정리하려는 것 같네요. 심양에 자신의 사람을 보냈다는 건 다른 사람을 통해 은밀하게 상황을 보려 했던 거겠고요. 길체의 속환을 알겠죠. 그리고 장현의 활약을 알게 되면서 구원무 안에 다시 미칠 듯한 질투와 열등감이 폭발하고 그가 자신의 죽음터인 심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길체는 가지 않겠죠. 길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장현에게 큰 위협이 될 각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길체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무의 죽음은 장현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엄연히 남편이 있는 부인입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원무는 길체의 남편이기 때문이죠. 장현을 죽이려는 구원무는 각화에게 죽겠죠. 장현은 잠재적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각화가 자기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가 길체의 남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장현과 비교되는 비겁함과 졸렬함에 각화에 의해서 구원무의 운명이 끝날 듯 보입니다. 부디 죽는 순간에 길체를 장현에게 맡기는 마지막 그의 순정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장현은 길체를 위해 두 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겼죠. 강화도에서 역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위험에 빠졌었고 그때도 양엄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죽음 직전이었죠. 자신이 죽어야만 길체가 사는 길을 택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고요. 그리고 양엄은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을 드라마상에서 표출했습니다. 세 번째, 길체를 위한 장현의 죽음을 무릅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